안녕하십니까. 일거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각 고교 유형별 장점들을 쭉 소개시켜 드렸었는데요. 사실 영재학교라고 하면 이미 좀 약간 넘사벽이라서 장점을 굳이 촬영해야 할까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의 장점을 설명하는 끝판왕 영재학교까지 매조치하기 위해서 오늘 정리를 했고요. 한번 보시죠.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영재학교는 전국에 총 8개가 있고요. 그 중에 가운데 보라색 박스 처리를 한 저 2단계 지필이 가장 강력한 전형 요소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저 강력한 전형 요소, 왜 다른 학교들은, 다른 학교 유형들은 지필 시험을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면접만 보면서 학생들 선발을 할까요? 라는 거죠. 이유는 바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엔 초중등교육법이라는 것을 저촉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재학교는요, 바로 영재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 방식이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자, 그럼 영재교육진흥법이 뭔데? 자, 2002년 11월, 저희 월드컵 때 있었던 일이네요.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진흥계획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특목고 친구들한테 아이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뒀더니 사실 그 친구들이 입시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뽑자라는 거죠. 그래서 영재학교는요, 애초에 선발을 할 때 영재학교장이 이 친구들을 검토해서 대학에 추천을 넘기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학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정했기 때문에 사실 입시로만 생각하면 영재학교는 넘사벽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학 영재학교랑 서울과학 영재학교 두 개가 발표됐던 시절인 2000년대 중반 봤을 때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생 기록물 평가 1800명이네. 어마어마한 숫자고 이것도 됐지만 밑에 보니까요 캠프를 무려 3박 4일 동안 하면서 아이들을 뽑았습니다. 이만큼 도드라지고 독특한 학교긴 하다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번 다른 학교와 비교해보면서 장점을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비교를 위해서 우리 영재학교의 8개 중에 가장 선배들 서울, 한국, 경기 케이스를 가지고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계 고등학교 비교를 해보죠.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학교 생활기록부 양식 자체가 다르다입니다. 어떻게 다르지? 자, 서울과학고에 들어가 봤더니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안내 가정통신문이 떴어요. 그래서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4번 학점 이수 현황. 애초에 이상하다. 학점? 뭐지? 그런 거죠. 자, 이제 고교 학점제가 전부 다 학점이 되겠지만요, 그 전까지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은 9등급제 일반기고가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자사고 특목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애초부터 이 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급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여드린 건 거의 말고 바로 밑이에요. 아래 보니까요, 연구활동 특기사항을 하는데 과제 연구, R&E, 위탁교육, 창의교육 연구, 자연탐사, 해외 이공계 체험학습, 특기사항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끝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재학교에 가면 엄청난 것들이 오픈되고 대학으로 안내된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실적이 좋을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아래 내려가 보니까요, 어학 시험 성적, 수상 성적, 그 다음에 그 외의 상들, 도서 출간 사실, 지식재산과 나온 것들 다 안 되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미 차이가 크죠. 자, 과학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학고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건 이겁니다. 과학고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다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영재학교 같은 것은 내가 원하는 진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분명히 장점이 될 겁니다. 자, 과학고를 보니까요, 과학고는 3학년 때까지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 고급 지구학 다 배우네요. 그쵸? 그런데 영재학교를 보니까요, 경기학과 케이스를 보면요, 먼저 1학년 때 필수 과목 공부를 당연히 하긴 합니다. 그런데 2학기로 가면서부터 우리 친구가 선택 과목을 하는데요, 물화, 생지, 수학, 프로그래밍 중에 원하는 것을 골라 들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세하게 선수 과목이 있으니까 그 수업들을 들으면서 네가 원하는 전공대로 잘 들으면서 넘어와 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쪽 분야에 벌써 마음먹은 친구들 같은 경우엔 과학고보다 영재학교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자사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사고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보다 공통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공통점은 뭐냐면 아까 앞서서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것을 뿌려주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선택을 하는데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이공계 수업들의 퀄리티, 특히 그 중에서 장비와 스케일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죠. 자, 한국과학 영재학교 올해 학교 교육 계획표를 보니까요, 자,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보여지는 이 내용들이 단순히 어떤 그 한 가지 연구를 위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그 안에 들어있는 첨단 기자재들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요, 저 기자재를 만져보면서
저 부분을 활용하면서 실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기 있는 항목들이 학생부에 다 실리고 대학교에서 야 우리 대학교에도 없는 것들인데 저 기기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또 입시에 워낙 차별할 수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입시의 차별에서의 강점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부럽습니다. 그렇죠. 저런 걸로 갖고 연구한다라고 하면 아마 결과 자체가 다를 거고요. 분석할 수 있는 스킬이 다를 거기 때문이죠. 정리해 볼까요? 결과적으로 일반고와 과학고랑 자사고랑 비교를 해봤더니 이공계 쪽을 희망한다면 학습과 진학방법 자체가 다른 학교이고 들어갈 수만 있다면 무조건 좋기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너무 자율도가 심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활동들이 다양하고 본인의 개인의 그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실 능력이 약간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라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의 설계를 하거나 본인을 챙기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관리를 좀 못 받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가 정말 연구를 하고 싶고 이공계 인재가 되고 싶다면 분명 매력적인 학교는 많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